새벽이죠. 새벽에 송영길 대표가 구속됐는데 주로 이제 보통 구속을 시킬 때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이런 측면이 있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유창훈 판사의 판결이라서.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당일날 검찰발 보도들이 엄청 나왔어요. 일단은 저 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딱 보면 기본적으로는 전당대회에서 캠프에 있는 사람들끼리 돈 봉투 돌렸다. 이걸로 이제 사상 유례 없는 뭐 박희태 전 의장 사건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다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이고,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임 당대표이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당 흔들기용으로 이 사건을 확대시켰던 건 사실이고, 문제는 이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 갖고 송영길 대표의 직접성이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같은 요런 먹사연 관련해서 털어서 후원금이 불법 정치자금이다. 요걸로 구속시킨 거예요, 지금. 별건의 별건으로 지금 구속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이 개입할 문제는 사실 아닌 것에 가깝지 않아요? 본장님? 이제 법률적으로 구속 요건이 제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당내 선거에 관해서 입법이 없습니다. 법률이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정치자금법으로 건다면은 공소시효가 지난 겁니다. 애매하게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물 형태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으로 간 겁니다.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보면요.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정근 씨의 뇌물수수 의혹입니다. 이정근 씨의 부산의 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정근 씨의 핸드폰을 털면서 돈봉투로 넘어갑니다. 돈봉투로 넘어갔는데 돈봉투에서도 실제로 구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송영길 대표의 연구소로 갑니다. 연구소에서 자금을 쓸 때 이게 정치적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또 의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연구소에 후원한 사람한테로 갑니다. 4단계의 별건으로 가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서 지금 나온 분이 이제 여수에 사업하시는 분 이야기인데, 여수에 사업하시는 분이 4천만 원을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분이 송영길 대표 보좌관에게 어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근데 이 문의를 했는데요. 문의를 한 답이 뭔가 하면은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민원을 청탁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기간이 지났다라는 사실을 통보해 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대가성에 4천만 원이 뇌물로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랑 똑같네. 똑같죠.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송영길 대표랑 공범으로 규정했던 박모 보좌관이 최근에 보석으로 석방됐어. 네네. 근데 또 이거 유동규 교전하고 비슷해. 석방시켜주고 뭔가 불리한 진술하게 만들고 송영길은 잡아놓고. 근데 단순하게 진짜 나쁜 불법 행위를 한 송영길을 구속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흔들기용으로 네. 송영길 구속됐으니까 그때 관련된 민주당 국회의원 한 20명 하나씩 불러 조사하겠다. 이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대결받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금방 말씀드린 이제 4천만 원이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돈봉투를 뿌린 것에 있어서의 최종 책임자는 송영길이다 하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 갔다 오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바꿨어요. 이 핸드폰을 바꾼 게 증거인멸에 의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요 3가지가 정확하게 구속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 관련돼서는 뇌물 청탁과 그다음에 뇌물 수수가 성립되지 않아요. 정보만 가르쳐 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청탁이라든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그 관련자들도 송영길이 직접 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녹취록에서 영길이 형이 알고 있어라든가 모르는 있잖아요. 구술 나왔던가. 그게 유일한 증거라는 것. 그다음에 핸드폰 문제는 우리 보편적으로 외국 유학 가거나 어디 외국 가면은 핸드폰 바꾸죠. 그죠? 네. 핸드폰을 바꿀 기간이 됐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핸드폰을 바꿨다라는 것이 증거인멸의 의도라는 것은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송영길 대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치더라도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으면 없어요. 네. 만약에 이게 윤석열 쪽이었다 그러면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무혐의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묵인한 거다. 이건 지시했다고 그러니까 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그렇죠.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한명숙 총리 때와 똑같은 야. 상황이죠. 그리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어내라 이 이야기인 거죠.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여기 이제 후원금을 송영길 대표 본인도 낸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 모든 것들을 송영길 대표가 직접 받는 구조에서 이게 불법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대가성이 있으면 이게 뇌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법원들 너무하네. 그러니까 이거 따지니까 그 송영길 대표가 그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은 왜 아이폰 비밀번호 안 푸는가? 비밀번호 안 푸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대호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윤석열 검찰 출신들이 돈 모아서 뭔가를 했다. 뭐 그것도 예를 들자면 똑같은 거 적용되는 거고요. 이 연구소 문제와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모임을 털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 다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그러니까 결국 송영길 대표를 어떻게든지 엮어서 구속을 시킨 다음에 이 보세요. 오늘 국민의힘 등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386 운동권 정치인들의 몰락, 부도덕한 민주당 이렇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시키겠다 그러면 지금 총선을 3개월 반 남겨놓고 이런 의도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예 대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슈를 소멸시킨다. 두 번째, 사과하고 꼬리 자르듯이 우리 편을 먼저 징계하고 없앤다. 세 번째, 정봉주처럼 끝까지 따져가지고 진실투쟁을 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민주당이 늘 했던 게 2번이에요. 수긍을 하고 꼬리 자르기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이야기하고 끝내버린다. 이게 과연 맞는가 방법론적으로 네.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파리에서 귀국한 뒤에 계속해서 그거 했잖아요. 검찰과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게 사실상 괘씸죄로 작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구속영장 발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난 절대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인을 하게 되면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생겨요. 이 사람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증거인멸할 거야. 근데 지금 압수수색 100번 정도 했단 말이에요. 어디 뭐 유치원 애들 훈육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 적용이. 그러니까 지금 법이 그런 거잖아요.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면 참작해주는 그 구조 속에 안 한 사람이 안 했다고 하지. 저도 이번에 어제 항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 남기길 너 항소하니까 이제 구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고 넘어가지 왜 항소하냐. 너 구속될 거다.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위 증명은 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 운전이라고 하는 건 그 차는 꼭 그 사람이 모르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지금. 사실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해방 후에 60년, 70년 동안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기소 독점을 가지고 누려왔던 거악의 시스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일제 잔재 경찰에서부터 시작된 순사질의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을 의심하고 보는 그러한 하나의 법률적 체계라든가 또는 하나의 수사의 방식 이게 굉장히 저는 뿌리 깊은 하나의 그 철학 비슷하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9명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지금 드러나서 그분들 어마어마하게 반발했던 사건이 기억나는데 이제 하나씩 부르면서 총선 끝낼 그 생각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걸로 이렇게 구속된 사안이 우리나라에 첫살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박희태 전 의장 사건이 있긴 했는데 그거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정도 사건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낙선한 국회의원들이요. 동네에 조그마한 사무실 연구소라고 냅니다. 많이들 거의 다 냅니다. 국회의원 한두 번 한 사람들은. 그거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전당대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유력 정치인들은 각자의 다 연구소를 갖고 있어요. 그거 다 털어야 돼요. 형평성을 이야기하자면은.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라든가 또는 경찰에서 손대지 않던 영역의 부분이에요. 참 내가 알고 있는 오늘의 주제의 주인공들 내 앞에 앉아 있기도 하지만 그럴 사람들이 아닌 송영길 대표만 해도 진짜 청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입증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정치자금으로 걸잖아요. 근데 그게 뭐 문의가 들어온 거를 야 이거 기간이 지났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유죄를 해서 결국에 이제 의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경 건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 건도 그렇고 이런 측면은 총선에 이용해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쨌건 간에 이경 운전 어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조선일보가 선동질하는 건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법원에서 바로 조선일보로 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판결 나온 이야기는 그런 상황이 들었다니까 그럼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의심이 되는 게 이번 건을 왜 본인 당사자가 알기도 전에 언론은 먼저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됐는가라는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거고요. 당에서도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사실은. 그래 놓고 바로 이제 절차부터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 댓글로한테 한번 욕 좀 하고 싶은데 박진영은 늘 나올 때마다 민주당 디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 나가세요. 이런 이야기 듣기 싫으면 그냥 누구야? 집에 가서 민주당 만세나 부르겠어요.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도 비판하지 않으면요.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게 비판할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만세나 부르고 있으세요. 진짜. 뭐하러 이런 프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버리는 비판이 아니라 이기지 않은 비판은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지금 어제 조국 장관 2심에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그럼 뭡니까 저게. 지금 저 사건으로도 이직들은 있잖아요. 막 뭐 입시 비리 조작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표창장은 정경심 교수가 위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포렌식 결과물까지 있어요. 나머지는 심지어 그 조국 장관 아들 미국 교수가 아니 이런 걸로 수사를 받았다니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내왔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 이야기가 가족들이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 이미. 어제 정경심 교수도 나왔고 이 재판에서 징역 5년인데 1심하고 똑같아요. 구형량이. 이런 짓 했던 거고요. 하나 더. 아 씨발 진짜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1심 뒤집혀. 내가 이러니 대한민국 살고 싶냐고 저게. 그러니까 이 법꾸러지들이요. 이쪽 사람들은 막 천배 만배 부풀려 가지고 선동을 하고 법 기술 부리고 그리고 얘네들은 있잖아요. 명백한 유죄까지도 2심에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법무부가 재판에 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도 바꿨고요. 그럼 뭡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했다는 뜻이에요, 저거. 그치. 예? 그럼 지금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늘 법꾸라지들이 하는 짓들이 증거로서 남을 때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임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상황이 이래요. 상황이 이래.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난 제일 싫은 게 그런 거예요. 뭐 송영길 구속됐으니까 민주당이 분리해 송영길하고 거리 둬야 돼. 이경 건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의도가 보일 때는 일단 우리 편 이야기 먼저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그런다? 민주당 의리 없다는 이야기를 지들이 먼저 해. 우리는 니들이 없는 거잖아. 먹으라고 뭔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땐 저쪽이 나쁜 의도로 접근했다고 생각할 땐 일단 우리 편 먼저 들어주는 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게요. 굉장히 허술해서 법 기술자들이 엮으려고 엮으면 다 엮어지는 거고요. 이거 빼주려고 빼주면 다 빼주는 거라서 진짜 희한하죠. 법 같은 죄도 이거를 예를 들면 뭐 배임으로 보는 놈, 뇌물로 보는 놈, 정치적으로 보는 놈이 다 다른데 1심을 저렇게 뒤집어요. 그럼 윤석열이 죄가 없는 게 됩니까?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판세 정말 AI나 국민 배심 원죄로 사법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늘 우리 그런 이야기잖아요. 법원의 법관의 양심. 내가 왜 네 양심을 믿어야 돼? 객관적 사실과 그다음에 법률적 근거가 중요하지. 내가 왜 네 양심을 믿어야 돼? 네가 무슨 하느님이야?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허가해준 판사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2심을 뒤집은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비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우리 집 식구랑 옆집에 누가 시비가 붙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아주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 부인 편 안 들고 앞집 여자 편 드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의리가 있어야지. 그저 부부 사이면 늘 원인이죠. 아니, 그게 내막을 보면은 나 진짜 오늘 또 이경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멀쩡한 보통 유명인 정치인이 그런 문제로 보복 운전을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경을 욕할 게 아니라 이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아니 자. 진짜 이 보복 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500만 원. 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 브레이크 2번 밟았다고. 그렇죠. 이 판사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진짜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참 어처구니 없네요.